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 1월 31일 금요일입니다. 어제 오늘 이 국회 주변에서 가장 많은 화제를 모았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어제 창간 31주년을 맞아서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발표했죠.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 여기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2위를 했습니다. 전체 2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이 대상이었습니다. 전체 조사에서 1위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 다른 조사에서도 계속 1위를 나옵니다. 한교안 한국당 대표가 2위를 나오고,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위로 32.2%, 최근에 민주당으로 복귀를 했죠. 그리고 그 뒤를 윤석열 총장이 차지를 했는데 10.8%를 얻었습니다. 10.8%. 10%대가 넘었었죠. 그리고 한교안 대표가 그것보다 약간 낮은 10.1%를 기록했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지만은 수치가 윤석열 총장이 더 높은 거죠. 특히 윤석열 총장이 받은 10.8%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새로운 보수당을 지지하는 사람 유권자, 그리고 또 무당청, 특별한 지지자가 없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청 지지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무당청에서는 15.8%를 받았는데 이것은 전체 후보 중에서 가장 높은 겁니다. 이낙연 전 총리보다 더 높은 거죠. 그리고 새 보수당 안에서도 28.9%를 받았습니다. 지금 거기 새 보수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는 유승민 의원인데, 유승민 의원이 29.2%. 그러니까 서로 오차범위 안에서 비슷한 결과가 나왔죠. 자, 관심을 모으는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한교안 대표가 물론 압도적입니다. 42.3%인데 윤석열 총장 지지도 19.6%, 거의 20%에 가까운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달 중순이죠. 이달 중순에, 1월 중순에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조사에서도 처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기 대권 주자군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때 주관식으로 했는데 1%를 딱 받으면서 이름을 딱 올렸죠. 그 이후에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마치 차기 대선 주자군으로 이렇게 거명이 되기 시작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초기 단계입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의미를 밝혔습니다.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마 출마를 한다고 하면은 바로 1위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본인이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10%를 넘어서 2위를 했으면 만약에 출마한다 이렇게 하면 1위를 할 것이다, 이 이야기죠. 그러면서 진중권 교수가 붙인 말은 이겁니다. 다만 정치할 분은 아니니 자꾸 정치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몰아넣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님 행여 이분이 대통령 됐으면 너희들 다 죽을 것이다, 이 말은 좀 과한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정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정치를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윤석열 총장이 지지율 2위, 대선 주자 지지율 2위로 오른 것은 실제로 정치를 한다, 그런 가정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진중권 전 교수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집권 세력과 추미애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가 정권,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을 수사를 하는 검찰에 대해서 너무 심한 압박을 하고 인사 학살을 일으키고 또 여러 가지 제동장치를 걸고 감찰하겠다, 윤석열 감찰하겠다 이렇게 하고 윤석열을 내쫓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일종의 윤석열에 대한 탄압이라고 보는 그런 여론이 있는 것이죠. 윤석열이 정권에 의해서 탄압을 받고 있다. 그래서 그런 여론의 반작용으로 이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위로 올린 거 아니냐,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저도 실제로 윤석열 총장이 정치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게 보진 않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봐왔을 때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동물이고, 특히 대권 도전에서는 이외의 인물들이 나선 적이 있었죠. 아시다시피 정주영 현대 회장 같은 경우는 전혀 정치할 것 같지 않았는데 어느 날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국민당을 만들면서 내가 정권을 가진 대통령들에게 너무 많은 돈을 줬는데 내가 직접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이해창
전 총리죠. 이회창, 죄송합니다. 이회창 전 총리인데, 이회창 전 총리도 두 번의 대세론까지 탔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정치를 할 때는 대쪽 판사 이런 이미지 때문에 정치할 것 같지 않았는데 결국 대선에 3번이나 출마를 했죠. 또 가장 최근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있죠. 그 전에 유엔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 정치할 거냐 안 할 거냐 말이 많았는데 그때 절대는 정치 안 한다는 뉘앙스로 하다가 어쨌든 2017년 5월 조기 대선에 출마를 위해서 귀국을 했었습니다. 중간에 그만뒀지만은.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상황 전개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윤석열 총장도 정치를 하면서 대권 도전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혹시라도 검찰 선후배인 한규안 대표와 당내 경선 같은 걸 또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어떻게 보면 조국 전 민정수석, 조국 씨도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에 들어가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황이 좀 전혀 예상 밖의 기발한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은 조금 듭니다. 특히 이 국민들 사이에서 영웅이 됐을 때 그때는 본인 이사와 상관없이 대권 길목에 접어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만약에 국민들 사이에 영웅이 됐을 때 본인이 싫든 좋든 자기 대권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서 다 그렇게 부추길 것이고 상황을 조성할 것이고 윤석열을 영웅으로 만들 일 뭐가 있을까요? 저는 한 가지 딱 떠오릅니다. 어제 임종석 전 실장, 전 비서실장 검찰에 출석하면서 상당히 강도 높게 검찰을 비판하고 목소리를 키웠죠. 높였죠. 본인이 스스로 포트라인까지 서가지고 검찰을 비난하고 자기들은 떳떳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떳떳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불안하구나. 임종석이 불안하구나. 정권 자체가 불안하구나. 그리고 지금 13명을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를 했죠. 그 중에 청와대 참모가 5명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비서실장이 상당히 불안하고 그 위선을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청와대 참모 5명 포함해서 13명이 기소됐는데 청와대 참모들을 보면은 정무수석, 그 당시 정무수석, 또 민정수석실에 민정비서관들이 있고 균형발전비서관실에 행정관이 있습니다. 이 청와대의 세 곳 조직이 마치 송초로 캠프처럼 그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청와대 안에서. 그렇다면 그것을 컨트롤한 지휘자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정무수석과 민정수석, 균형발전비서관실이 다 움직이려면은 그 위에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 위에는 비서실장입니다. 임종숙 비서실장이죠. 그래서 송초로 캠프처럼 움직이면서 임종숙 비서실장 산하에 있는 비서관들과 행정관들이 하명수사,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도 하고 또 후보 매수, 민주당 내 경쟁 상대 후보 매수도 하고 공약 개발도 해주고 이런 유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움직였는데 그 위에 있는 사람이 비서실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비서실장이 또 마지막 컨트롤을 할까요? 그 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죠. 지금 송병기 울산부시장 수첩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었죠.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비서실장 요청 이렇게 하고 송초로 출마 요청을 비서실장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VIP 대통령 VIP가 직접 후보 출마 요청 부담 가로 열고 면목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후보 출마를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8번이나 선거에서 떨어지고 했으니까 직접 하기에 면목 없고 부담스러워서 비서실장에게 지시를 해서 출마하라고 했다 이 이야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출마하라고 했을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그냥 단순히 한번 출마 이번에도 9번째 출마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했겠느냐, 아니면 우리가 당선시켜드리겠다, 집권 세력이니까는 가용한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총동원해서 당선시켜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겠느냐,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일까, 이것을 생각을 했을 때는 아마 가장 꼭대기에는 대통령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관건은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직 기소가 안 됐습니다. 또 늦게 본인이 출석 요구를 받다가 어제 늦게 출석을 했고, 검찰에 늦게 출석을 했고, 그 전에 13명을 기소를 했기 때문에 기소를 안 됐는데, 어제 조사 결과 또 추가 소환 조사를 해서 총선 이후에, 총선 전에 하면 또 부담이 있으니까 총선 이후에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종석 실장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그렇게 된다면은 기소가 되는 임종석 실장이 본인이 모든 걸 다 했다, 또는 본인이 끝까지 부인을 할 수도 있고, 혹시 아니면은 임종석 실장 자신이 코너로 몰리면은 그 윗선의 지시를 실토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가 총선 이후에라도 시작될 수 있을지, 그것이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지와 상관성이 있는 것이고, 물론 지금 현직 대통령을 기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불기소 특권이 있죠. 그렇지만은 수사를 어느 정도 벌일 수는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이것은 다른 문제도 아니고 정권의 선거 개입입니다. 정권의 선거 개입.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정권의 기반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의결까지 당했죠. 그 선거에서 그때 당시 여당이 승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에서. 그렇지만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기각이 돼서 정권을 다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헌재재판소 기각 결정문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기각을 했으면서도 대통령은 특정 세력을 편들지 말고 공정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감독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은 선거를 감독을 해야 되는데, 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심판을 봐야 되는데, 심판 보는 것이 아니고 한쪽 편을 들어서 상대방을 거의 팽개친, 상대방을 제압한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헌재 결정, 헌재가 대통령 기각 사유를 말하면서도 이 규정한 대통령의 선거와 대통령의 관계 감독해야 된다, 편들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문재인 정권이 명백한 편들기를 했다는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결과 밝혀지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 본인이 운명에 의해서 정치를 하게 됐다고 했죠.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은 어찌 될지 모릅니다. 그 갈림길은 검찰 수사 결과일 거고, 지금부터 임종석을 넘어서서 수사를 벌여나가면서 총선 후가 되든 그때까지 윤석열이 남아있는다는 전제하에 윤석열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를 총지휘하는 인물은 윤석열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서 문재인의 운명도 결정되지만은 윤석열의 운명도 결정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 가서는 이번에 나온 10%대 자기 대선 후보 선호도를 올린 10%대 지지율, 이것이 그때에서는 더 치솟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거권의 혼수였습니다.